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2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손흥민 선수는 부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10월 3일 유로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공개가 되었지만, 오늘 저녁에 열리는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밝히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루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어려운 맨유 원정에서 맨유를 3대 0으로 박살내 버렸는데, 현재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은 토트넘이 잘 나가면은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경기력에 좋은 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맨유 팬으로 보이는 댓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토트넘이 잘하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으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고,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맨유를 3대 0으로 박살내고 나서 정말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다고 엄청나게 칭찬 일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이 현재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확한 영국 현지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 65%나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하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고 감탄을 한 전 갈매기 군단 감독이자 전 첼시의 감독, 그리고 현 백수 감독 그레니엄 포터에 대한 이번 경기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레니엄 포터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을 칭찬하였습니다. 토트넘이 얼마나 잘했는지 깎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서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이 맨유가 퇴장당해서 이긴 것이 아닌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서 승리했다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터 현 백수 감독도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좋다, 토트넘 앞으로 너무 좋은 경기력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은 빅4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팬들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복귀하면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칭찬해주시는 수준 높은 축구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터만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바로 프리미어 리그의 레전드 시어러였습니다. 시어러는 프리미어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2주의 선수를 선정하였는데, 토트넘이 반더벤, 존슨, 셉세비, 메디슨까지 포함되면서 이번 주에 토트넘 선수 4명이나 포함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시어러가 이렇게 토트넘 선수들을 많이 뽑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에 맨유와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 경기에서 반더벤은 좋은 수비와 공격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덕분이었다. 반더벤은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여러 차례 뛰어난 리커버리를 보여주었고, 전반 3분 만에 공을 뺏어서 맨유의 미드필더를 통과했고, 수비 라인을 뚫고 브레넌 존슨에게 선제골을 도우며 놀라운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앨런 시어러는 맨유 원정 경기에서 반더벤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반더벤을 4명의 토트넘 선수 중에 1명으로 뽑았다 하면서 왜 이런 선수들을 뽑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키퍼부터 살펴보면요, 레스터의 헤르만센 키퍼가 뽑혔습니다. 뽑힌 이유에 대해서는 4골을 실점한 키퍼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는 레스터가 아스날과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엄청난 세이브를 6번에서 7번 보여줬다 하면서 레스터 키퍼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수비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스터의 저스틴 수비수가 뽑혔는데요. 왜 저스틴을 뽑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스날 원정에서 2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멋진 발리슛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울 겁니다 하면서 2골이나 넣은 수비수였기 때문에 100% 뽑힐 수밖에 없었던 저스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앨런 시어러였는데 엔제 포세코글루는 높은 라인에서 플레이하고 선수들을 위로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더벤은 수비와 훌륭한 어시스트 모두에서 그가 완벽한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하면서 반더벤이 수비도 잘했고 그리고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반더벤을 뽑았다고 밝힌 앨런 시어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살펴보면요, 뉴캐슬의 루이스 홀이 뽑혔는데 정말 탄탄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득점하는 맨시티를 상대로 단 한 골만 실점하는데 도움을 주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면서 루이스 홀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고, 그리고 존슨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다 라면서 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셉세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셉세비는 메디슨과 함께 8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다시 한번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골로 자신의 활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면서 뽑았고요. 그리고 메디슨에 대해서는요, 미드필더에서 마스터 클래스였다. 맨유 원정에서 맨유를 상대로 쇼를 이끌었고 지금 당장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 라면서 영국 사람 아니랄까봐 메디슨에 대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메디슨은 정말 잘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미드필더로는 에버틴의 맥리를 뽑았는데 가장 필요할 때 나왔습니다. 왼발로 2골을 넣어서 시즌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면서 맥릴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리고 본머스의 세메뉴를 뽑으면서 이번 시즌 정말 눈길을 끌었고 사우스햄프턴과 경기에서 또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라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의 델랩을 뽑으면서 2가지 훌륭한 골이 있었는데 이 골로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델랩이었습니다 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팔머를 뽑았는데 팔머는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뽑힌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이 지금 반더벤, 존슨, 셉세비, 메디슨까지 폼이 아주 떡상을 해버리면서 손흥민 선수만 부상해서 완벽하게 회복한다면은 토트넘은 이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토트넘이 이렇게 4명이나 2주의 팀에 선정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몇 시즌 동안 시어러의 2주의 팀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선수가 한 명도 없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토트넘 선수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몰아낼 만큼 2주의 팀을 독식하고 있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존슨은 골과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존슨을 칭찬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셉세비가 보여준 클래스는 최고의 경기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면서 셉세비를 칭찬해주는 팬도 있었고, 시어라가 공정하게 2주의 팀을 뽑아주었네요 라면서 토트넘 선수 4명을 뽑자 시어러를 극찬하는 팬도 있었고요. 우리는 틀의 불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면서 리그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FA컵, 카라바오컵, 유로파 리그에서 트래블 가능하겠다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베르너가 골을 넣었더라면 토트넘은 미들 라인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베르너가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이때부터 베르너에 대한 드립이 시작이 됐는데 베르너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면 토트넘에 있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베르너에 대한 드립을 시작했고, 베르너가 냉정하게 골을 잘 넣었다면 그는 아마 1억 파운드의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 시즌 베르너가 슈퍼 서브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엔제 감독이 작년에 말했었는데 베르너가 골을 잘 넣어주는 선수였다면 우리는 베르너를 데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면서 베르너의 결정력에 아쉬워하는 팬도 있었는데, 이 반응은 재밌었고, 여하튼 토트넘 선수들이 이번 주에 4명이나 2주의 팀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정말 손흥민 선수만 복귀한다면은 어마무시해질 만큼 다른 선수들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더벤이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반더벤을 칭찬하는 기세가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투름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전문가 아그본나 허는 토트넘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마주하기 싫어하는 뛰어난 선수가 있다고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지난주 맨유 원정에서 맨유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엔제 감독 시대에 거둔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를 거머쥐었다. 존슨, 셉셉이, 솔랑키의 골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얻었지만 맨유의 비참함은 페르난데스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더욱 커졌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경기 시작 후 존슨의 득점으로 뒤처진 후로부터 좀처럼 경기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존슨은 반더벤의 훌륭한 돌파와 어시스트를 받아서 빈 골대에 공을 집어넣었다. 반더벤은 토트넘의 수비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메로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갔다. 아그본나 허는 반더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더벤은 맨유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서 주간 최우수 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그본나 허는 상대 공격수들이 반더벤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반더벤을 뛰어난 수비수라고 부르면서 프리미어 리그 공격수들이 그와 맞붙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저는 반더벤이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반더벤이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지만 저는 반더벤이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아그본나호는 토크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더벤은 뛰어난 수비수입니다. 반더벤이 보여준 존슨의 골에 대한 어시스트는 센터하프에서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은 그런 것을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반더벤이 미친 어시스트를 보여주었다면서 반더벤을 극찬하는 아그본나 허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칭찬하기를, 반더벤은 속도도 빠르고 공격적이고 강한데요. 반더벤은 제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선수이고 스트라이커와 윙어 모두 반더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더벤은 탑 클래스 선수입니다. 하면서 아그본나우가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센터포워드 출신인데 반더벤의 미친 스피드와 질주, 그리고 그로 인한 도움 능력에 대해서 극찬하는 아그본나허였습니다. 이런 반더벤의 칭찬 소식에 더 부투름은 코멘트하기를, 반더벤은 지금 토트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다. 지난 여름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 반더벤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다. 반더벤은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꽤 잘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곧 A매치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국대 감독이 반더벤에게 네덜란드 대표로 선발 출장할 기회를 줄지 말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하면서 반더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반더벤의 폼이 올라오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반더벤이 지난번에 이렇게 질주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준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더벤이 또 미친 질주를 통해서 도움을 기록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복귀만 한다면은 토트넘은 더 어마무시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지난 맨유와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셉세비가 포텐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셉세비는 그 경기에서 혼자서 키패스를 9개나 뿌려주면서 혼자서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셉세비가 원래 이렇게 잘해주는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렇게 포텐이 터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셉세비가 뭐라고 말했는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셉세비는 엔제 감독 밑에서 새로운 역할을 좋아합니다. 이게 제 직책입니다. 하면서 셉세비가 말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셉세비는 이전의 토트넘에서 주로 오른쪽 윙어로 뛰었지만 셉세비는 최근에 더 중앙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더 번창하고 있다. 셉세비가 말한 내용과 그가 경기에서 더 나아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요. 셉세비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은 어디일까? 셉세비가 처음에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콘테 감독은 그를 오른쪽 윙어로 활용하였고 엔제 감독도 지난 시즌에 똑같은 일을 했다 하면서 셉세비가 처음에는 윙어로 뛰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셉세비는 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때때로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약간의 부상과 불안정함을 보여주면서 셉세비는 지난 몇 경기 동안 셉세비 자신을 괴롭혔다. 그렇지만 셉세비는 최근 엔제 감독 밑에서 다재다능함을 입증하였는데 프리시즌에는 펄스 9으로 활약했고 이번 시즌에는 지금까지 플레이메이커 8번 롤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일요일 맨유와 경기에서 셉세비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서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 셉세비는 경기가 끝난 후에 풋볼 런던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생각하는 최적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앙에서 공격하는 것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정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셉세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 미드필더가 제가 가장 잘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수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뛰지 못했는데 이제 수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수로서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뛰어나고 골도 넣을 수 있고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셉세비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포지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셉세비에게는 중앙 미드필더가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오른쪽 윙어로 나왔을 때 셉세비가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습에서 타이밍을 잡아먹으면서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셉세비가 미드필더로 내려가게 되면서 미들에서 버텨주면서 수많은 키패스를 뿌려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엔제 감독이 셉세비를 미드필더로 기용하게 된 것이 더 셉세비를 살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셉세비가 저의 최고의 포지션은 미드필더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기사는 계속 셉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변 선수들이 셉세비를 도와주고 있다. 셉세비는 맨유를 상대로 멋진 골을 넣었고 팀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서 압박을 했고 경기 내내 토트넘 선수 미드필더들과 아름답게 어울렸다. 특히 셉세비는 메디슨과 벤탄쿠르와 함께 미드필드에서 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다. 저는 공을 다루는데 믿을 수 없는 메디슨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와 함께 뛰고 있는데 벤탄쿠르는 이렇게 플레이할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벤탄쿠르와 메디슨과 미드필더에서 잘 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셉세비는 자신이 갑자기 포텐이 터진 이유는 미드필더에서 뛰게 되는 것이었고 수비 쪽으로 자기가 실력을 보완하게 된 것이 자기가 미드필더에서 더 잘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는 셉세비였습니다. 이렇게 셉세비가 미드필더에서 포텐이 터진 것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스포츠 웹은 코멘트하기를 셉셉이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셉셉에게서 이런 수준의 개인 성적을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2022년 2월에 케인이 맨시티를 무너뜨렸을 때도 케인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케인과 마찬가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셉셉이다. 셉셉이는 훌륭한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9개의 키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이것은 03-04 시즌 이후에 맨유 원정 경기에서 그 어떤 선수가 한 것보다 가장 좋은 기록이다.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셉셉이는 이번 맨유와 경기에서 90분당 드리블을 6.25개 시도했고 90분당 3.47번 전방으로 질주했다. 셉셉이는 그의 최상의 포지션을 찾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면서 셉셉이가 현재 미드필더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셉셉이가 이 위치에서 너무 잘해주면서 최상의 포지션이 맞다고 인정한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파페사로와 베리발은 아마 싫어할 것 같은데요. 주전 자리를 빼앗기게 되니까 말이죠. 여하튼 셉셉이가 미들에서 눈을 떠버리면서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셉셉이와 손흥민의 어떤 통계가 공개가 되었는데 현지 팬들은 손흥민까지 극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토트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통계를 가지고 와서 손흥민과 셉셉이라 칭찬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런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플레이에서 찬스를 만드는 선수 랭킹을 공개를 하였는데 제일 위에는 15번을 기록한 셉셉이가 랭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 1위로 팔머가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3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13개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은 현재 셉셉이가 1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공동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키패스 기회 창출을 많이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탯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라인을 올리고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만 오래 가지고 있고 키패스를 뿌려주지 못한다면은 진짜 공만 오래 가지고 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셉셉이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이긴 것은 맨유 선수가 한 명 퇴장당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셉셉이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동안 토트넘이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키패스를 만들어주는 능력에서 한 경기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위에 랭크될 만큼 토트넘은 정말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번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토트넘이 기회 창출을 해내고 있고 상위에 셉셉이와 손흥민 선수가 랭크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셉셉이를 중앙으로 옮긴 것은 엄청난 선택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셉셉이는 느린 윙어였는데 미드필더 투입으로 바꾼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셉셉이는 지난 시즌 윙어로 찬스 부분에서 전체 유럽 리그를 통틀어도 잘하지 않았나요? 셉셉이는 훌륭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셉셉이 미들 시프트는 찬스 메이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셉셉이를 칭찬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요. 찬스 메이킹 상위 6명 중에 토트넘 선수가 2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슛 실력을 향상시키고 공격도 더 세밀하게 한다면 다른 팀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한 것과 똑같죠. 토트넘이 지금 엄청나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라인을 올리고 엄청나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토트넘이 슛 골 결정력만 향상시킨다면 토트넘이 어마무시해진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2명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아버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손흥민을 한 명 더 만들어주세요 라면서 시간이동 드립을 치는 토트넘 팬이 있었는데, 손흥민에게는 친형이 있답니다 라면서 시간이동 드립을 종결시키는 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유와 경기에서 나왔다면 이 찬스 메이킹 목록에서 1위에 랭크되면서 맨 위에 있었을 겁니다. 셉세비도 레스터 경기에서 선발로 안 나왔는데 저런 스탯을 기록하고 있죠 라면서 셉세비와 손흥민이 정말 미친듯이 키패스를 뿌려주고 있는데 이 스탯이 얼마나 좋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은 셉세비와 손흥민의 미친 찬스 메이킹 능력입니다. 빅 찬스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손흥민은 4번 기록했고 셉세비는 3번 빅 찬스를 기록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과 셉세비의 빅 찬스 만드는 능력에도 찬사를 보내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여기서 빅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뭘 의미하냐고요? 일단은 떠 먹여주는 패스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골에 근접한 떠 먹여주는 패스를 만드는 것이 빅 찬스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4번이나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대로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주장인데 토트넘은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맨유가 한 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자료와 영국 현지 언론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토트넘의 경기력은 정말 좋은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현지 매체에서도 그런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좋은 폼을 보여준다? 토트넘의 공격은 더 강해지고 토트넘의 경기력은 더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10월 3일에 복귀한다고 영국 매체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10월 3일날 복귀해서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저녁에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